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경제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당정이 이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집합금지와 일반 업종을 매출 감소폭에 따라 2개로 세분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상한을 500만 원으로 책정해 보고를 했지만 여당이 여기에 200만 원을 더 얹어서 요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40%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제안이 됐는데요. 여기 이제 일자리 지원이나 백신 구매 예산 등을 합하면 이번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22조 플러스 알파 정도에 이를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4차 재난지원금을 넓고 두텁게 지원하고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전국민 위로금을 이제 지급하겠다 이런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한편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크게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안에 이제 추경안이 이제 편성이 될 것 네, 같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보도가 좀 약간씩 좀 조금씩 엇갈리는. 네. 500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최대 700이라는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매출 손실에 따라서 세분화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공통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영업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것들 요인을 조금은 도입을 하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완벽하게 도입을 하려면 우리 시선 쪽에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소급 적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헌법상 맞아 떨어지려면요.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하기 좀 어렵다고 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 조치 때문에 영업 못했던 손실 부분 맞추어서 그래도 지급하겠다라는 방침을 좀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합 금지 업종 있고 영업 제한, 그다음에 일반 업종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집합 금지도 손실에 따라서 2개로 나누고 일반 업종도 2개로 나누어서 여기에 영업 제한을 포함해 총 5등급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기재부가 냈던 안은 원래 이제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100만 원씩 차등 지급하는 안이라고 하는데 서울경제 등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여기에 조금 더 해가지고 70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로 차등 지급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이 6조 2천억 원 정도 그 규모가 예상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10조 원 정도로 더 들 걸로 보이고요. 또 이것과 별도로 소득 하위 40%한테는 지원금을 따로 10조 원 정도 이제 책정해서 주겠다라는 것도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별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보편을 향한 요구라든가 그런 비판을 좀 많이 감안을 해서 조금 절충안을 나름 내놓으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근데 좀 약간 좀 계산이 안 맞는 게 3차 재난지원 같은 경우는 그 집합 금지 같은 경우는 최대가 300이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700까지 준다고 한다면 그 액수만 하더라도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추경 규모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의 20조에 육박을 하는 건데 거기다 소득 하위 40% 전체가 준다면 이건 22조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훨씬 지금 더 올라간다니까. 플러스 알파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지금 뭔가가 좀 약간 중구난방인 부분이 네. 좀 있습니다. 이거는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돈이 안 맞아요. 예. 금액이 좀 맞지가 않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저기 뭐 주판을 튕길 단계는 아닌 것 네, 같고요. 네, 아무튼 이제 큰 방향이 무엇인가,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무튼 또 한 가지는 속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당장 필요하거든요. 네. 선별의 가장 좀 단점 중에 하나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아직 3차가 지급이 덜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늦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할 때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받아서 어떡합니까? 어차피 이번 주에 만약에 추경안이 편성이 된다면 당정 간의 협의를 끝나서 그러면 이제 그 추경 심사는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네.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국회에서 속도전을 해가지고 애당초 민주당의 계획은 3월 중순쯤에 이제 지급을 한다 이런 계획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일정에 과연 그 맞춰줄 수 있을지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약간 좀 미지수인 것 또 같아요. 국민의힘이 좀 지금 벌써 좀 조금 상황이 좀 그러다 보니까 네.
쉽게 협조가 될지도 또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결국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지금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 보면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랏돈 이렇게 선심 쓰듯 나눠주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 여당이 이 선거 앞두고 돈 뿌려가지고 선거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비난할 수는 있을 텐데 또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 국민의힘은 또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도 발목 잡게 하는구나 또 이 프레임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마 뭐 여러모로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싫긴 싫은데 또 지금 추경안 그 편성 자체를 가로막고서 국회에서 지지부진 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빨리 받아야 되는데 국민의힘 야당이 반대해갖고 지금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그 비난의 화살을 야당이 책임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국내 몇몇 교수들이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지지하는 듯한 글을 썼습니다. 조 필립스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 부교수 그리고 조세비 한양대 정치외교학 부교수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에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맷에 위안부와 학문의 자유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공동 기고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면 우리는 한국에 기반을 둔 학자들로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비난이 아닌 토론을 요청한다라고 썼는데요. 또한 일본과의 사적인 연관성을 이유로 램지어의 학문적 진실성을 공격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외국인 혐오처럼 들린다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의 글을 지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의 논문을 규탄하고 철회시켜서 감정적으로 사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저술을 확장하고 검증하는 등 경험적 연구와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위안부 강제동원설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소수의 학자들은 매우 빈번하게 활동가들에게 공격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조세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2019년이었는데요. 한국 역사학자들은 최악의 사례에 주목해 전체 위안부를 일반화하기 때문에 민족주의 거짓말쟁이다라고 수업에 말한 바가 있어 학내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양대 지금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동문회 또 이경석 장학회 등은 조세비 교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학문의 자유는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학문의 자유를 구현하는 태도와 방법이 뭐냐? 바로 이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말로는 미쓰비시한테 돈 받은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내용을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래 따지면 나치도 뭐 연구하면 그냥 가만히 토론해야 됩니까? 나치가 잘했다고 그런 의미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그것만 진실성 공개하고 토론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은.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 뭐 나치를 미화하든 뭐 하든 그것도 그러니까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학문의 자유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주장이 도출되는 학문적 연구 과정이 문제인 거예요. 근거도 있어야 되고요. 문제는 그렇다면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정말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사와 자료를 가지고 이루어졌느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지적되는 문제는 그냥 일본 쪽에서 제공한 자료를 갖다가 덜컥 받아가지고 네. 대충 엮어서 논문 썼다는 거 아닌가요? 좀 그래 보이거든요. 예. 그게 무슨 학문의 자유예요, 그게? 그게 OEM 연구 논문이지, 그게. 그거 OEM 아닌가요? 뭐 그러니까 사실 미쓰비시 연구 뭐 교수다라는 뭐 속칭까지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관계성보다는 진행자가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관계성이 아니 사적인 연관성이 아니고 연구 결과가 미흡하고 엉뚱한 결과로 나기 때문에 다들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호응을 하고 동조를 하고 옹호를 한다는 게 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교수가 그 제기한 문제를 이해를 못하겠는 게 그의 논문을 규탄하고 철회시켜서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사과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저술을 확장하고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와 분석을 요구하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비판하고 있는 게 그거죠. 그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램지오 교수가 그 주장이었던 근거로 됐던 것이 일본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일방적인 자료에 불과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 자료는 그러니까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논문을 써버렸다. 이게 지금 비판의 요지잖아요. 그 핵심이에요. 이게 검증하는 거죠. 그럼 뭘 그 검증하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 케임브리지 대학 같은 경우에도 학술지 편집진들이 이 논문의 학문적인 오류를 인정을 하고 논문을 수정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학문적 자유가 너무나 존중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학문적 결과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램지어 교수를 뭐 마타도 한다거나 뭐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테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의 결과물이 학문적으로 부족하다. 근거가 제대로 명확하지 않다. 일부 근거만 지나치게 확증적으로 짜집기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램지어 교수가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 내에서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진들도 그렇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뭐 오히려 감정적으로 나서서 이걸 어떻게든 옹호를 하려고 학문적 자유까지 끌고 와서 아전인수격으로 이야기하는 게 누구인가. 얼마 전에 또 이 메일까지 보낸 분들도 그렇고 국내에서 이렇게까지 그 램지어 교수에게 좀 뭔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대체적으로 모두 과거 위안부 등 일본 제국 식민주의 통치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호적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한마디 마지막으로 정의라면 누구나 다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가장 기본적인 평균적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치고 주장 못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장을 한다고 그게 다 학문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학문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논리적으로 얼마나 수미일관하게 도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느냐. 이게 결국은 학문이 아니냐를 가르는 그렇죠. 기준 아닙니까? 거기서 엉터리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을 하는 건데 그게 왜 문제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네, 마지막 뉴스요. 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고 나섰습니다. 미얀마 군과 경찰이 만달레이에서 파업 중인 국영 조선소 노동자들과 이들을 지원 나온 시위대에 무차별적으로 발포를 했는데요. 실탄 발포로 인해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1명은 불과 14세 소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던 20살 여성도 사망하면서 보도가 좀 엇갈립니다만 사망자는 최소 3명으로 지금 추정 중입니다. 군부를 규탄하는 시위는 미얀마 곳곳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군부는 지금 주요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면서 시위 동력을 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는 쿠데타 이후 그 체포된 사람이 모두 569명이며 이 중 523명은 현재 구금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군부의 이 유혈 진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평화 시위를 보장할 것 그리고 민정 이양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무력 사용을 규탄한다 이렇게 민정 복귀를 촉구를 했고요.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외무장관 회의 등을 열어 미얀마의 군부를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실탄을 쐈고 사망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유혈 진압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뭐 10대하고 20대 여성까지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라면 글쎄 이거 발포한 게 오히려 아주 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은 뭐 발포한다는 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이 어린 또 젊은 사람들을 사망케 했다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그 미얀마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어느 정도 좀 이걸 봉기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시위가 어느 정도 가면 군이 막을 상황도 못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 군부 입장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얀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상황들이 참 그러니까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 주요했던 그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을 때마다 비슷한 상황들이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무력을 동원해서면서까지 사람을 피를 흘리면서까지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세력들은 결국 끝까지 버티지 못했죠. 역사적으로 결국에는 그러니까 민주화를 요구했던 그 움직임들이 조금의 굴곡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항상 이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얀마에서도 이 민주화 요구하는 불길이 이 정도를 가지고 그렇죠. 아무리 유혈을 한다고 해도 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글쎄요, 그 정권을 잡은 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총괄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자국의 국민들의 피까지 동원해 가면서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건지 우리 5.18을 좀 생각이 나거든요. 뭐 같은 건 아니지만 5.18은 광주에 또 전남 고개만 국한이 됐잖아요. 여기 지금 발포하고 사망함으로써 아마 미얀마는 어떤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만약에 확산이 된다 그러면
군부가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기득권이라는 표현도 많이 네. 쓰고 이익이라고는 표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군부의 기득권과 군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쿠데타를 감행을 한 그렇죠. 거고 유혈 진화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세력이 어떻게 국민 전체를 탄압하고 지배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한번 보게 되는 건데 여기서 어떤 그 미얀마 어떤 시민들의 그 저항은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당연히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지는 당연히 보내줘야 당연한 되는 거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또 간단한 게 아니라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는데 중국은 말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미중 간의 또 어떤 그 힘겨루기 줄다리기의 어떤 그 현장이 미얀마가 되어버리면 이게 또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는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된다면 탈출구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탈출구가 어느 특정한 나라가 만약에 손을 내밀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또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어려운 건 그런 부분이죠. 네, 아무튼 요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되고요.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함상에 대해서 우리의 또 과거의 어떤 또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지와 연대 의사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었으니까요. 전승택님이 제발 한국 전두환식 정권 찬탈은 배우지 마세요. 나라 혼란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